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무언가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한국인은 한국인답게, 일본인은 일본인답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단순히 외모 차이로 보지 않고 유전, 생활습관, 그리고 미적 기준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인은 애교살이 적다는 점인데요. 한국인은 눈 밑에 애교살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으로 애교살을 강조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반면 일본인은 눈 밑이 비교적으로 평평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같은 메이크업을 해도 인상 자체가 조금 더 차분하고 날카롭게 느껴지죠. 사실 애교살로 한국인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일본에는 많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눈동자의 색인데요. 일본인들의 눈동자를 관찰해보면 유난히 눈이 새까맣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유전적 환경적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유전적으로 일본인은 홍채나 멜라닌 색소가 더 많습니다. 멜라닌이 많을수록 눈동자는 더 진한 갈색, 거의 검정색으로 보이죠.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조금 적은 경우가 많아서 햇빛 아래서 보면 붉은 갈색이나 밝은 브라운으로 비칩니다. 이 차이는 기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일본은 남북으로 길고 습하고 자외선이 강한 지역이 많습니다.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이 많은 홍채가 자연적으로 발달한 것이죠. 세 번째는 얼굴형과 턱선의 차이인데요. 일본인은 상대적으로 얼굴이 길고 턱선이 뾰족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은 얼굴이 짧고 하관이 조금 넓게 퍼지는 형태가 많죠. 이건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생활습관의 영향도 큽니다. 과거 일본은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는 식문화였고 한국은 김치나 나물처럼 오래 씹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오래 쌓이면서 턱 근육 발달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일본은 예전부터 갸름한 얼굴을 미의 기준으로 여겨왔습니다. 해양시대 미윤화를 보면 얼굴이 길고 턱이 뾰족한 인물이 많죠. 반면 조선시대 초성화는 둥글고 안정적인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랜 세월 동안 두 나라가 서로 다른 이상적인 얼굴을 추구해온 곳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어는 모음 중심의 언어이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발음보다 혀와 입술을 작게 움직이며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국어는 모음 자음의 조합이 다양하고 특히 받침과 겹자음 발음에서 턱과 입 주변 근육을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발화 습관이 장기적으로 얼굴 근육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일부 있습니다. 즉 일본인은 상대적으로 턱 근육의 사용량이 적어 얼굴이 갸름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본인은 쌍꺼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요. 한국은 북방계, 즉 몽골계 영향으로 눈두덩이가 두껍고 무쌍이 많고 일본은 남방계 혈통이 섞여 있어서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쌍꺼풀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남녀 모두 쌍꺼풀 진 눈매를 선호합니다. 크고 또렷한 눈이 미인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른데요. 여성은 쌍꺼풀을 통해 눈매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걸 선호하지만 남성은 오히려 무쌍의 깔끔하고 남성적인 인상을 선호합니다. 즉 일본은 쌍꺼풀 자체가 미의 기준이지만 한국은 성별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게 작용하는 나라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외모의 차이는 단순히 유전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생활습관, 미적 기준, 그리고 오랜 세월 문화가 함께 만들어진 결과이죠. 가까운 나라이지만 아름다운 기준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가 서로를 흥미롭게 느끼는 이유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일본 사정이었습니다.